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간에 이누야샤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 이누야샤와 카고메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으로 들어와 하요노 루이를 퇴치하고 네지코를 인간으로 정화시키며 귀살대 본부로 찾아가게 된 전개까지 다뤘었죠. 아직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일부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누야샤와 카고메는 귀살대에서 음식을 잔뜩 대접받은 후 무잔을 퇴치하러 가려고 했죠. 그때 우베야시키 당주는 혹시 일륜도가 필요하지 않냐며 일반 칼로는 혈귀의 목을 베어도 재생을 하니 하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누야샤는 내가 요괴의 몸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 칼 없이 내 철쇠와 하나만으로도 그런 잡요괴 녀석들은 전부 날려버릴 수 있다고 했죠. 귀살대 주들은 아무래도 이누야샤가 좀 미덥지 않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카고메를 바라봤고, 카고메는 주들의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이누야샤가 그래도 강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했습니다. 주들은 이누야샤에게 그런데 어떻게 무잔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며, 무잔은 지금까지 엄청난 세월 동안 귀살대가 쫓아왔지만 귀살대의 눈을 피해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의 이누야샤는 당연히 인간 녀석들이 그런 요괴들을 찾을 수가 있겠냐며 혈귀라는 녀석들에게서 희미하게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의 주인이 무잔이라는 녀석일 테니 그 냄새만 쫓아가면 무잔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이누야샤는 카고메와 함께 그 냄새를 쫓아갔고 그 냄새에 다다른 곳에는 항상 혈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볍게 혈귀들을 철새화로 베어버리며 쭉쭉 나아갔고 곧이어 무잔의 냄새가 엄청나게 짙은 어떤 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으슥한 골목이었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유독 그쪽에 무잔의 냄새가 많이 나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카고메는 아무래도 이 벽 너머에서 요괴의 기운이 느껴지며 이 벽 자체도 요괴가 만들어놓은 일종의 결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누야샤가 그렇다면 이 벽을 베어버리면 된다는 거지 하며 칼을 빼들자 카고메는 잠깐 그렇게 무턱대고 공격을 날리면 안 돼 라고 했죠. 그리고 조용히 그 벽에 다가가 결계를 정화시켰고 곧이어 그 벽에는 출입구가 생겨났습니다. 이누야샤 카고메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은 엄청난 규모의 성이었고 그 압도적인 크기에 놀랐죠. 이누야샤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무잔이라는 녀석의 냄새가 엄청나게 강하며 꽤나 많은 혈귀들이 모여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잔은 그곳에서 왜 미친 존재가 혈귀들을 족족 쓸어버리고 있다는 제보에 사연들과 하연들을 소집한 상태였죠. 그때 나키메는 무잔에게 누군가가 무한상의 결계를 뚫고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고 무잔은 그 녀석을 잡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누야샤는 혈귀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고 오히려 한꺼번에 상대하는 게 더 편하겠다며 기다리고 있었죠. 하얀의 혈귀 5마리와 수십 마리의 일반 혈귀들이 이누야샤와 카고메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그중 한 마리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하필 어떻게 들어와도 이렇게 혈귀들이 잔뜩 모여있는 날, 특히 12개월 소집한 날에 들어오다니 참 운도 없는 녀석들이구나. 그러자 이누야샤는 운이 없는 녀석들은 누구인지 내가 보여주지 하며 철새알을 꺼냈고 바람의 상처를 사용해 그 수십 마리의 혈귀들을 한 번에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철새알은 요력을 빨아들인 상태로 대도가 되면 한 번 휘둘러 100마리의 요괴를 물리친다는 이누야샤 세계관 최강의 요도 중 하나이며 가장 기본 기술에 해당하는 바람의 상처 같은 경우 산 하나를 부술 수 있는 위력이죠. 그 어마무시한 위력에 혈귀들의 몸뚱이는 전부 날아가 버렸고 유유히 이누야샤는 무장의 냄새를 쫓아 나갔습니다. 그때 상현육 다키 유타로 남매가 이들 앞에 나타났고 규타로는 이누야샤를 향해 덤벼들었고 다키는 카고메를 공격했죠. 카고메는 다키의 수많은 오비 공격을 겨우겨우 피해내긴 했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었고 팔과 다리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누야샤는 카고메가 위험해지자 규타로를 상대하다 말고 카고메에게 뛰어가 그 오비를 전부 베어버렸는데 그 틈에 이누야샤를 급습한 규타로 나세에 등을 베었고 규타로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나세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 안간 이 녀석은 죽는다고 말해요. 그러자 이누야샤는 빠르게 철퇴하로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규타로는 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었기에 이누야샤는 굉장히 신경질이 났습니다. 규타로는 슬슬 독기운이 돌 텐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고, 이누야샤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독이 뭐 어쨌다는 거냐며 나는 독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독에는 끄떡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새알을 붉은 기운으로 물들였고 한번 이것을 시험해볼까? 라고 하며 규타로의 몸을 배웠고, 규타로는 이런 칼로는 아무런 하며 몸을 재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누야샤의 철새알은 네즈코를 처음 만났을 때 팔을 배웠고, 그때 네즈코의 요령, 네즈코가 가지고 있는 혈기술을 철새알로 흡수해 폭혈도로 만들 수 있었죠. 철새알의 무시무시한 능력은 베어낸 상대의 능력을 흡수하여 칼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즈코의 폭혈은 혈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무효화시킬 수 있기에 그 폭혈이 휘감긴 철새알로 베이자 규타로는 재생하지 못했죠. 타키는 규타로가 재생 못하고 불타고 있자 그곳에 정치입하렸고, 그때 카고메는 영역을 담은 화살을 다키에게 쐈고 다키의 목에 명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키는 목 부분이 정화가 되며 규타로와 함께 소멸하게 되었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상현호 교쿠와 상현사 한텐구는 저 공격들은 위험해 보이니 최대 전력으로 한 번에 저것들을 죽여버려야겠다며 자신들의 가장 강한 혈기술을 이누야샤에게 퍼붓었습니다. 그때 이누야샤는 이들의 혈기술의 요기를 검기로 부딪혔고 그 틈을 바람의 상처로 베어내며 엄청난 요기의 소용돌이를 내는 폭류파를 날렸죠. 그 폭류파는 교쿠와 한탱구의 몸을 전부 갈갈이 찢어 세포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누야샤는 이제 몇 마리 안 남은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유유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곳에는 상현사 마카자가 이누야샤를 보자마자 강력한 격투술로 공격했고, 이누야샤는 그것을 철새알로 막으며 버텼습니다. 이누야샤의 묵직한 한방함의 공격을 파괴살 아침으로 피해내며 틈을 노리고 있던 그때 카고메의 화살이 날아왔고, 아카자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머리에 맞고 말았죠. 영역이 담긴 원거리 공격이라 상대방의 투기를 읽는 나침 특성상 원거리 공격은 예측하지 못했고 맞은 아카자. 그때 아카자는 무잔의 피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되기 시작했고 인간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인간 시절의 기억과 무잔의 피가 싸우기 시작했고, 이누야샤 카고메가 보기에는 아카자의 행동이 멈춰있자 그대로 다음 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그곳에는 상현이 도우마와 상현이 코쿠시보가 기다리고 있었고, 도우마는 카고메를 보자마자 굉장히 영양가가 높아 보이는 여자라며 기뻐했습니다. 도우마는 코쿠시보에게 당신이 저 녀석을 상대하고 있을 때 얼른 저 여자를 잡아먹고 오겠다고 했죠. 코쿠시보는 좋을 대로 하라며 이누야샤와 대치했고, 이누야샤는 도우마가 카고메를 노리고 있다는 것에 열받아 바람의 상처를 도우마에게 날리려고 했지만 코쿠시보가 빠르게 접근해 이누야샤에게 다레옥 검술을 먹였죠. 이누야샤는 자신을 방해하는 코쿠시보에게 철새알을 휘둘렀지만 검술에 엄청나게 능한 코쿠시보는 이누야샤의 평타를 이리저리 피해내며 반격을 했습니다. 그때 카고메는 열심히 도우마에게 화살을 날리며 견제를 했지만 도우마는 화살이 닿기도 전에 부채로 쳐내버렸죠. 그리고 얼음 혈기술을 날려 카고메의 발을 묶었고, 카고메는 이누야샤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누야샤는 얼음 혈기술에 상처 입은 카고메의 모습을 보고 완전 분노를 했고, 이 잡요괴들한테 이것까지 써야 되는 거냐며 힘을 집중했고 금강창파를 사용해 무수한 금강석들을 도우마와 코쿠시보에게 날렸죠. 코쿠시보는 금강석의 파편들을 보고 이 정도쯤이야 검으로 베어내버리면 그만이지 하며 다레옥 검술로 그것들을 베어냈고, 도우마 역시 얼음 결정들을 무수히 만들어 금강석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가 금강석을 베어내려고 휘둘렀던 검이 금강석에 부딪히자 곧바로 부러졌고 무수히 많은 금강석이 코쿠시보의 몸에 박히며 몸이 조각조각 나버렸죠. 도우마 역시 만들어낸 얼음 결정들이 금강석에 모조리 깨지며 온몸에 금강석에 박혀 찢겨져 버렸습니다. 이누야샤가 금강창파를 사용해 날리는 금강석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음이나 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누야샤는 그들을 물리친 뒤 카고메에게 달려갔고, 카고메는 도우마 때문에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촉수들이 날아와 이누야샤를 공격했고, 이누야샤는 카고메를 아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요리조리 피했죠. 무자는 카고메를 보고 카고메에게서 보통 인간과는 다른 어떤 신성한 힘이 느껴졌고, 저 여자를 먹어 흡수하면 필시 태양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자는 당장 나에게 그 여자를 넘기라고 하며 계속해서 촉수를 알려냈고, 이누야샤는 한 손으로 바람의 상처를 사용해 촉수들을 전부 찢어버렸죠. 이누야샤는 저 녀석이 바로 무잔이라는 녀석이군 이라는 생각과 느낌 자체가 나라쿠와 비슷했기에 괜히 더 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고메를 다치게 한 벌을 니놈이 대신 톡톡히 받아야겠다고 니놈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말하며 명도 잔월파를 사용해 무자에게 날렸죠. 무자는 그런 참교육에 내가 당할 것 같으냐?
하며 피했지만 명도 잔울파가 돌아온 곳에 명도, 즉 저성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고 무잔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잔은 저곳에 들어가면 난 필시 죽는다. 저곳은 죽음의 냄새가 느껴진다며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지만 엄청난 흡수력에 무잔의 몸이 찢겨가며 명도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무한성 자체도 무너지며 그 명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곧이어 이누야샤와 카고메는 처음 자신들이 들어왔던 골목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누야샤는 카고메에게 다친 곳은 괜찮냐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껴안아줬습니다. 그 이후 둘은 카고메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른 세계로 보내주는 우물에서 이 세계로 왔을 때 함께 들어온 혈기 냄새가 소멸함을 느껴 이누야샤 카고메는 다시 그 우물로 들어가 봤고 자신들의 원래 세계인 전국시대로 돌아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누야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기술인 바람의 상처만 하더라도 무잔을 이길 수 있었겠지만 이누야샤가 가진 여러가지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느라 약간의 너프가 되었고요. 2부의 활약은 사실상 철새화가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누야샤를 본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이누야샤 편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누야샤가 귀칼 세계관에 온다면 어떤 전개를 펼칠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